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동궁을 극찬하는 베트남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베트남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시페트롤 순위를 보면 동궁은 어제와 같은 전세계 4위에 위치해 있는데 자세히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어제 순위에서 단 한국과 프랑스령 과들로프 순위만 변동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순위 데이터에서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플리시페트롤이 시청자들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순위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트가 어제 순위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단 한국과의 순위만 업데이트해놓고 오늘 순위로 올린다는 것은 전세계 시청자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재밌는 것은 과들로프 순위에서 한국 드라마들만 순위가 내려갔고 미드들은 모두 순위를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 영상에서 넷플릭스에서 갑자기 인구 10에서 30만의 작은 섬나라 과들로프, 마르티니크, 유니온, 뉴칼레도니아 4개국을 신규로 순위 집계 국가에 집어넣는 것을 의아해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인구가 적은 섬나라이고 대부분 프랑스령인 나라를 넣는 것은 플리시페트롤 순위에서 구독자 1억이 넘는 나라와 구독자 10만인 나라 1위를 똑같이 10점을 배정하는 구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시키며 순위 조작에 동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우연히도 과들로프 순위를 보니 갑자기 4주가 지난 미드 I'll Find You가 신규 K드라마 김부장이나 동궁의 순위를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는 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오전에 영상에서 플리시페트롤이 어제 순위를 그대로 올리며 오늘의 순위라고 사기를 쳤다고 알렸는데 오늘도 지난번처럼 갑자기 내일 순위를 빨리 올리며 새로운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순위를 보면 1위는 미드 I'll Find You가 차지하고 있는데 전세계 28개국에서 1위를 유지하며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를 제외하고 모든 대륙에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K드라마 김부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과 북미를 제외하고 전 대륙에서 강세를 보이며 25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위는 오싹한 연애가 올라있는데 전세계 11개국 1위로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와 남미에서 확실하게 강세를 보이고 전대륙 고르게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위에는 동궁이 올라있는데 한국,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4개국에서 1위에 오르고 있고 히트맵을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전대륙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0위에는 참교육이 올라있는데 무려 6주 동안 탑10에 머물며 장기 흥행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위에서도 K드라마가 2위, 3위, 4위, 10위 4작품을 올리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 외에 시각에는 잡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슈퍼볼 결승전에 고릴라탈을 쓰고 경기장에 왔다 갔다 했지만 경기에 집중한 관람자들이 이 고릴라를 대부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맹점을 실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동궁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3일차에 4위에 올라있다라는 기사가 대부분이지만 이 플리시페트롤 순위가 어제 데이터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라는 기사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가 2026년 상반기 시청 현황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전세계 시청자의 총 시리즈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한 제작 국가별 시청 시간 점유율 순위와 주요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넷플릭스 보고서에서도 우리를 웃게 만드는 맹점이 많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확한 국가별 전체 작품 수 데이터는 전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핵심 국가의 신작 편수 및 점유율 현황이 함께 집계되었다라고만 발표했는데 2026년 한국 신규 드라마 편수는 22편이라고 발표하지만 미국 드라마 편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위 미국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작 중에서는 그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가 전세계 시청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대한민국 11%, 비영어권 국가 중 독보적인 1위이자 전체 2위입니다. 올 상반기 한국의 신작 시리즈는 총 22편이 공개되었으며 이 중 10편이 글로벌 톱 100위 안에 진입하는 높은 흥행 타율을 보였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종합 6위에 올랐습니다. 3위 일본 7.3%, 상반기 애니메이션 카테고리의 강력한 강세에 힘입어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4위 영국 5.8%, 영미권 콘텐츠의 전통적 강자로 일본과 분기별 순위를 엎치락 뒤치락하며 4위에 올랐습니다. 미드의 점유율이 51.4%이지만 이 부분에서 상당한 맹점이 존재합니다. 넷플릭스가 공식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시청 현황 보고서 기준으로 2026년 미국 드라마 편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플랫폼 내 서비스된 전체 시리즈 약 8,200편 중 미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는 약 4,200개 이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마디로 미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전체 드라마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가 시청 점유율 51.4%라는 것은 미드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보단 압도적으로 넷플릭스 내 미국 드라마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넷플릭스 전체 드라마 중 한국 드라마가 50%를 차지했다면 아마도 한국 드라마의 시청 점유율은 미드의 51.4%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또 3위 7.3%의 일본의 비율은 넷플릭스의 뷰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총 시청 시간을 비율 기준으로 한다면 7.3%가 아니라 1% 미만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제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 OTT가 만들어져 우리 드라마를 우리 OTT로 발표해야 우리 지적재산권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엉터리 데이터들에게 가스라이팅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영상에서 썸네일로 넷플릭스 93개국 탑10에 올랐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실제는 81개국 탑10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지적하는 시청자들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숫자는 우리의 눈을 잘 속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베트남 언론의 동궁 리뷰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K-오컬트 사국 동궁이 한국 넷플릭스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새 드라마 동궁은 공개 하루 만인 18일 넷플릭스 한국 차트 1위에 올라 3일째 정상을 지켰습니다. 동궁은 오컬트, 호러, 액션, 사극을 아우르는 복합 장르입니다. 불가살, 손도 게스트 등 오컬트 장르물로 참신한 세계관을 그려온 작가진이 사극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귀의 세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갖춘 구천과 비밀을 간직한 궁녀 생강이 왕의 부름을 받고 동궁에 깃든 저주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세자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 궁궐이 발칵 뒤집어지고 왕은 귀의 세계를 넘나들며 귀신을 없앤다는 산의 구천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을 그의 곁에 둡니다. 구천은 본의 아니게 목숨을 건 귀신 퇴치에 나섭니다. 구천과 생강은 연못 귀신의 저주가 시작된 연못 속으로 그리고 궁궐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 속으로 다가갑니다. 동궁은 넷플릭스에서 선보이는 한국형 장르물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표 한국 드라마의 시작을 알린 K-좀비물 킹덤, 데스게임 스릴러 장르의 오징어 게임, 메디컬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 등 뚜렷한 장르적 색채를 강조한 드라마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궁은 K-오컬트 사극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현실과 이면에 존재하는 귀의 세계를 그리는 설정은 호러 오컬트 장르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간 한국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림입니다. 그만큼 이야기와 이미지가 신선하게 느끼는 시청 반응이 많습니다. 사극에서 봤던 아름다운 궁궐이 저주가 서린 공간, 귀의 세계와 교차하며 동궁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낸 점도 눈길을 끕니다. 붉은색이 색지를 씌운 듯한 귀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영상미, 구천과 생강이 두 세계를 오가면서 테마에 나서는 장면은 확실히 색다른 인상입니다. 귀신과 마주하며 그리는 구천의 액션, 새로운 비주얼이 강점인 동궁입니다. 조승우, 장영남 베테랑 배우들이 강력한 아우라와 밀도 높은 연기력으로 극의 중심을 잡습니다. 남주혁과 노윤서가 귀신을 잡는 공조를 펼치며 새로운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해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매력 포인트가 많은 동궁이지만 서사가 빈약하다는 평도 나옵니다. 반전의 연속이지만 몰입감 있는 이야기와 감정선이 적어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김 부장이 베트남은 물론 해외에서도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컬트 한국 사극을 표방한 동궁이 어떤 성적을 받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오늘 날짜 베트남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1위 김부장, 2위 동궁, 3위 아파트, 4위 참교육, 5위 광장, 6위 오싹한 연애까지 1위에서 6위까지 모두 K-드라마입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베트남 시청자 반응입니다.
남쪽이 군 전역 후 복귀작으로 사극을 선택해서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마물과 싸우는 액션씬이 기대 이상으로 멋있었습니다. 테마사 구천의 미스터리하면서도 어두운 아우라와 캐릭터와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노윤서와의 비주얼 합도 신선해서 눈이 즐겁습니다. 초반부터 구천과 신강 두 주인공의 서사와 관계 변화가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져서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잡는 액션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가진 내면의 아픔과 비밀이 얽히는 과정이 마음에 듭니다. 8부작으로 끝나기엔 아쉬울 정도로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돋보입니다. 역시 조승우가 등장하는 씬은 화면의 공기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 감탄하며 봤습니다. 왕으로서 무게를 잡으면서도 동궁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복잡한 연기가 소름 끼쳤습니다. 조승우, 장염란 같은 베테랑 배우들이 중심을 꽉 잡아주니 작품의 퀄리티가 확 삽니다. 극초반 분위기를 하드캐리한 장영남의 신들린 연기가 아직도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오컬트 사극 특유의 계기하고 오싹한 공포감을 눈빛과 몸짓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연기파 조연들의 열연 덕분에 넷플릭스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명성이 아깝지 않습니다. 조연들의 탄탄한 연기력 덕분에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귀신의 세계를 오가는 능력을 다룬 심각한 스릴러 장르 속에서 꺼목살이의 존재는 최고의 힐링 요소입니다. 꺼목살이 외모가 너무 귀여워서 나올 때마다 심장이 아플 정도이고 구천과 케미도 정말 좋습니다. 꺼목살이는 내 주위에서도 벌써 조선판 글루트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팬들이 많습니다. 꺼목살이는 구천 옆을 지키는 반려 귀매로서 감정 표현을 하는 CG 연출도 어색함 없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무서운 오컬트 분위기를 완화해주면서도 극의 스토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씬스틸러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오컬트, 환타지 그리고 고어틱한 액션을 이 정도로 조합해낸 세계관이 정말 신선합니다. 킹덤 이후로 오랜만에 밤을 새우며 정주행하게 만든 최고의 한국 판타지 사극입니다. 배경음악과 소리 연출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이계의 비주얼과 뒤집힌 공감 묘사가 넷플릭스의 유명 미국 드라마 김유한 야기의 업사이드 다운을 너무 대놓고 오마주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자체의 연출과 몰입도는 훌륭하지만 베트남어 더빙 버전의 퀄리티가 감상을 크게 방해해서 화가 납니다. 베트남 성우들의 목소리 톤이 캐릭터의 진지하고 공포스러운 감정과 전혀 매치되지 않고 따로 돕니다. 한국어 대사가 가진 사극 고유의 깊은 울림과 오컬트적인 전문 용어들이 베트남어 자막에서 다소 밋밋하게 번역된 점이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우선 영상과 음악이 좋았고 그걸 탄탄하게 받쳐주는 조연 배우들의 존재감도 훌륭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덤덤한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대단했고 두 대항 대비의 표정 연기도 꽤나 압권이네요.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지만 의상이나 장례식 장면 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작품인데도 크리처 디자인이 SF 쪽에 가까워서 아시아 특유의 계기하고 으스스한 맛은 그리 살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한국판 음향사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고 봤던 터라 그 점은 살짝 아쉽지만 워낙 디테일에 공을 들여 만든 작품이라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주연배우 두 분도 참 좋았습니다. 여배우는 영화 20세기 소녀 이후로 오랜만이고 남배우는 이번에 처음 보는데 온앤오프를 조절하는 연기가 아주 훌륭해서 매력이 넘치더라고요. 이 기괴하고 으스스한 세계관이 꽤나 마음에 들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전개도 몰입감이 넘쳤는데 후반부에 백성들의 영혼이 너무나 순식간에 성불하는 장면에서는 입이 떡 벌어져서 살짝 황당하긴 했다. 전반적으로 재밌게 즐겼다. 꺼목살이가 귀여운 얼굴을 하고선 제법 만만치 않는 씬스틸러라 마지막 결말까지 이어지는 흐름도 참 좋았다. 가벼운 조선시대 왕궁 배경에 고스트 요괴물에 위쳐랑 김유한 이야기를 섞어놓은 느낌,
전개도 빠르고 제법 재밌긴 한데 전체적으로 꽤 가벼운 편이다. 한국 드라마 특유의 투덜거리면서 챙겨주는 츤데레 남주 진짜 취향 저격인데 이거 공감하는 사람 없나? 맨날 빌런이나 좀 찌질한 역할만 맡던 곽동현이 이번엔 장말로 나오는데 존멋이다. 요즘 넷플릭스 한듯 가볍고 짧은 작품이 많은 듯 짧은 것도 좋긴 하지만 과몰입해서 완결 나고 나면 제대로 현타 오는 묵직한 작품이 좀 보고 싶다. 이런 장르의 얘기를 워낙 좋아해서 아주 재밌게 봤다. 비슷한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지루하거나 루즈해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CG 영상이 훌륭하다. 대놓고 무서운 공포 호러라기보다는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전혀 무섭지 않는 호러였다. 이러니 저주를 받지 싶은 왕궁이었다는 느낌마저 든다. 영상미는 역시 믿고 보는 넷플릭스 퀄리티답다. 전체적으로 영화 같은 묵직함이 있어서 볼거리는 아주 풍부합니다. 스토리는 호러나 스릴러 계열이에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기괴하거나 무섭지 않아서 비교적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다만 전개가 빠르지는 않아서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배우분들도 다들 배역의 찰떡이라 연기를 정말 잘하셔서 역시 싶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곽동현 배우가 원래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분이었나요?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원래도 목소리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무게감 있고 멋진 연기를 선보여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작품 다 제쳐두고 무조건 봐야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시간 나실 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 나한테 또다시 한국 드라마 붐이 찾아와서 호러물이지만 챙겨봤습니다. 호러라기보다는 이게 무슨 장르지 싶은 느낌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어찌저찌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랄까요. 그 왕은 뭔가 좀 우유부단하고 답답하더라고요. 킹덤에다 사일런트 힐, 기묘한 이야기, 기생수를 다 섞어놓은 듯한 분위기의 드라마라 개 존재입니다. 기묘한 이야기처럼 이면세계로 들어가는 설정 자체는 좋은데 우리 전투 장면이랑 CG 엄청나지 하고 과시하는 듯한 컷이 너무 길고 많다. 권력을 쥐면 부모도 형제도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다. 진짜 재밌게 봤다. CG 퀄리티도 좋고 스토리도 탄탄함. 주역 제대 후 복귀작인데 주역이만의 매력이 막 도드라지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멋짐은 여전했고 이 작품으로 복귀한 것도 나름 반전이었음. 분량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몰입감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꺼목살이는 너무 소름 끼치고 귀여웠다. 다음은 동궁을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어이없네. 무슨 권리로 궁녀 원혼을 그냥 그렇게 죽인 거야. 한국은 진짜 서구 사상에 완전히 절여진 듯. 난 귀신이 황실 쓰레기들 다 찢어 죽이는 거 완전 찬성함. 전반적인 스토리는 반전도 많고 볼만한 듯. 근데 CG가 좀 깨서 아쉬움. 그냥 붉은 필터 하나 끼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다임. 전체적인 완성도는 킹덤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느낌. 최종 결론, 귀신은 무섭지만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사람은 무섭지 않았는데 정작 나를 만신창이로 만든 건 사람이었다. 이슈는 단순한 초자연적 드라마가 아니라 왕실 가족의 은유입니다. 이건 권력의 피비린내 나는 속성, 그리고 표면적인 세계와 이면의 세계를 은유함. 사실상 왕실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비유하는 것이며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왕실의 추악한 비밀임. 보면서 김건희 연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한국은 킹덤에 이어 동궁까지 사극 오컬트 장르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완벽하게 구축해낸 것 같아 정말 부럽긴 하다. 우리는 맨날 똑같은 선현물이나 고구마 궁중 암투극만 찍어내며 제자리 걸음인데 한국은 전세계가 열광할 만한 트렌디한 장르로 조선사극을 매번 다채롭게 변주하네요. 솔직히 전세계 넷플릭스 순위를 휩쓸며 K드라마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모습을 보니 중국 드라마 팬으로서 솔직히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처음 제목이 동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아름답고 화려한 궁궐 로맨스나 권력 암투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서늘하고 긴장감 넘치는 테마 액션 장르더군요. 궁녀라는 신분을 귀신의 소리를 듣는 감지자로 설정하고 남녀 주인공을 두세계를 오가는 테마사로 엮어낸 기획력 자체가 너무 참신하고 충격적입니다. 이런 세련되고 깊이 있는 오컬트 세계관을 전세계 대중에게 통하게 만드는 한국 드라마 기획 역량과 글로벌 마케팅 파워가 진심으로 부럽긴 하지. 넷플릭스에서 동궁을 보는데 붉은색 필터를 사용해 현실과 이면의 귀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분리한 연출이 정말 예술이었어. 우리 중국 고장극들도 자본은 차고 넘쳐서 매번 화려한 CG를 떡칠하지만 왜 이런 감각적이고 압도적인 미장센은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걸까요? 중국이 돈으로만 바른 3류 그래픽보다 영리한 연출과 색감 활용으로 계기하면서도 서늘한 동양적 공포를 완벽히 구현해낸 한국 제작진의 감각이 너무 세다. 나는 무엇보다 중국 배우들과 비교되는 게 한국 드라마는 남주혁, 조승우 같은 톱 배우들이 연기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파격적인 크리처 장르물에 거침없이 뛰어든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조승우의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군주 연기야 군 전역 후 테마사로 완벽히 변신한 남주혁의 날 것 그대로의 액션을 보는 내내 감탄만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러게요. 정작 중국의 탑스타들은 이미지 망가질까봐 맨날 하얗고 뽀얀 필터 속에서 로맨스만 찍고 있으니 배우들의 스펙트럼 차이에서도 부러움을 느끼게 만드네요. 한국식 오컬트의 장인이라 불리는 손도게스트 작가진이 참여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역시나 인간의 추악한 죄와 귀신의 원한을 엮어내는 솜씨가 명불허전입니다. 이런 탄탄한 장르물 전문 작가진이 사극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활용해 전세계 시청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창작 생태계가 몹시 부럽습니다. 동궁이 넷플릭스 공개와 동시에 글로벌 탑10에 진입하고 수십 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중국에도 훌륭한 고장극 지적재산권이 널려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유통망을 타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뻗치는 한국이 늘 부러운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드라마들은 해외 수출돼도 아시아권 일부 플랫폼이나 유튜브에 머무는데 전세계 안방극장을 한 번에 장악하는 침투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사극은 매번 한복의 우아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극중 소품과 궁궐의 어두운 이면까지도 시각적으로 너무 매력적이게 포장해냅니다. 동궁을 본 서양 시청자들이 한국의 전통가옥 구조와 궁궐 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럽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국의 전통 문화를 힙하고 세련된 콘텐츠로 각인시키는 문화 수출 능력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가장 부러운 점은 한국 제작진이 귀신, 저주, 왕실의 타락 같은 자극적인 오컬트 소재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었다면 귀신이나 미신은 광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광전 총국의 검열에 걸려 애초에 대본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그래서 중국 드라마는 결말에 가서 환각이었다고 얼버무렸을 겁니다. 창작자가 상상력을 온전히 발휘해 피와 저주가 도사리는 공포의 무대를 완성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제작 환경이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드라마 도입부에서 오직 죽은 자만이 왕국을 떠날 수 있다는 대사와 함께 세자들이 잔인하게 의문사하는 연출을 보고 정말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주제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거나 역사적 공간을 잔혹한 유혈사태의 무대로 쓰는 것 자체가 사상검열의 대상입니다. 권력의 추악한 이면을 은유와 상징을 통해 날카롭게 꼬집는 웰메이드 장르물을 아무 눈치 안 보고 만들 수 있는 한국의 환경이 너무 부럽네요. 중국 드라마 시장은 역사 왜곡이나 사상 통제라는 잣대로 창작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니 매번 양산형 고장극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창작의 한계를 매번 깨부수는 한국 드라마들의 과감한 시도가 부럽고 우리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심의 기준이 하도 까다로워서 귀신의 외형이나 유혈 묘사도 전부 모자이크로 하거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순화시켜야 하니 몰입도가 확 떨어지죠. 한국은 정부나 플랫폼이 창작자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판을 깔아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동궁처럼 완성도 높은 한국형 장르물이 나올 수 있는 건 표현의 개방성과 유연한 문화적 토양이 뒷받침되기 때문이겠죠. 재능 있는 중국의 제작진들이 검열을 두려워해 안전한 로맨스 뒤로 숨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지 한국을 보며 부러움과 자괴감만 듭니다. 한국의 전 세계적인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면서도 우리 콘텐츠 시장의 폐쇄성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집니다. 우리는 넷플릭스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한국은 글로벌 플랫폼과 손잡고 매번 문화적 전성기를 갱신하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 콘텐츠 시장의 역동성이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비밀과 욕망이다라는 주제의식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칼로 귀신을 베는 1차원적인 테마 액션을 넘어 대비와 왕의 대립 등 전체적 인간군상의 추악함을 복합적으로 녹여냈어요. 장르물의 껍데기를 쓰고 깊이 있는 인간주의나 정치 스릴러를 능숙하게 배합하는 한국 드라마의 깊이 있는 각본력이 대단합니다. 한국은 오징어 게임이나 중증 외상센터 같은 현대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극 장르까지 완벽하게 글로벌 규격으로 포맷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어떤 소재를 가져와도 한국형이라는 독창적인 색깔을 입혀 전 세계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세련된 상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국 시장에만 안주해 양산형 불량 콘텐츠만 찍어내고 있을 때 끊임없이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K-드라마의 저력이 부럽습니다. 넷플릭스 동궁의 예고편이 떴을 때부터 전세계 네티즌들이 댓글창에서 환호하며 기대작으로 꼽는 걸 보고 문화적 힘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만든 사극 장르물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전세계 시청자들이 덮어놓고 신뢰하며 시청하는 수준에 이른 것 같아요. 국가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증수표가 되어 글로벌 흥행을 견인하는 구조가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울지 상상도 안 갑니다. 결국 넷플릭스 동궁의 세계적인 성공은 창작의 자유, 자본의 올바른 투자 그리고 영리한 연출력 3박자가 맞물려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중국 드라마가 아무리 스케일을 키워도 사상적 검열과 플랫폼의 한계에 갇혀 우물한 개구리로 남는 한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 슬픕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마음껏 날개를 펼치는 한국 드라마의 제작 생태계가 진심으로 부러운 밤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앞에서는 이 드라마를 중국 판타지와 비교하며 엄청 폄하하고 싶어 애쓰지만 뒤에서는 그들이 왜 이런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는지 한탄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순입니다. 저는 중국도 빨리 독재가 끝나고 자유롭게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아서 좋은 작품을 많이 제작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보고 싶어도 서비스가 되지 않아 불법 시청하는 상황이 빨리 정리되어 한국 드라마를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떳떳하게 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